안녕하세요. 저는 8층짜리 몇 동 아파트에서 소박하게 살며 15년 동안 경비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대수는 많지 않지만 그 어떤 고급 아파트보다 더 명품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예전의 보안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현관 출입문을 사용하지만 주민들이 직접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데 더 좋은 아파트가 어디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제가 일하고 있는 아파트의 따뜻하고 다정한 주민들을 소개하고 싶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대수가 적어서 저를 포함한 2명의 경비원이 있습니다. 저는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아파트에서 일을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아파트와는 달리 규모가 크고 외관이 화려한 아파트에서 처음으로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몇 가지 마음 아픈 일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까요? 어느 날 순찰 시간이었고 라인마다 순찰을 위해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내려가는 길에 중간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사람이 손에 쓰레기 봉투를 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건네니 그는 한 번 쳐다보고는 엘리베이터에 타지 않고 쓰레기 봉투만 툭 하고 두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가지 말라는 의미로 쓰레기통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도와줄까 말까 고민하던 찰나였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닫혀버려서 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멍한 표정으로 1층까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말까 노골적으로 자제된 기분이었습니다. 전 경비원인지 쓰레기 수거를 하러 다니는 사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자존심이 상했고 그 행동으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평범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경비원으로 일하게 된 이후 심부름꾼으로 다루는 것보다 더 나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몰래 눈물을 삼키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냉랭하고 뗄 수 없는 그 눈빛과 말투가 너무나 상처를 줬어요. 그렇게 쓰레기처럼 취급당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나도 마찬가지 사람인데 그런 경험은 그 후로도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한 날 새벽이었어요. 야간 근무 중에는 취해 집으로 돌아가는 주민들을 볼 수 있는데 어느 날은 한 주민이 차에서 술에 취해 내리면서 고래 울음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어서 나와봐. 창문 부실랏 다 연신 두드리고. 반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어기지 않고 상스러운 욕까지도 낯가림 없이 한 그애 때문에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더니 차 키를 내게 던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약주를 많이 드셨네요. 댁은 어디에 사세요? 내가 내 집을 알아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남이 뭐하게 어찌 그것에 상관이 있는지. 어디서 선생님을 거르시겠어요? 몇 호에 사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문 앞까지 함께 갈게요. 왜 우리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 집에 가서 뭐 하려고 해? 왜 내가 우리 집으로 가야 한다는 거야? 그러지 말고 나 지금 대리자식이 해놓은 주차곳이 마음에 안 들어서 경비를 해줄 테니까. 주차하는 일을 해보라고 요청하셨으나 매우 혼란스럽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절하는 것도 특별히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주차를 마쳐 욕설을 듣고 나서 다시 경비실에 앉아 밤을 보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나머지 삶은 이렇게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인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 나 또한 사람이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경비원들을 그렇게만 생각하는 걸까? 이렇게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버텨내는 것이 맞는 일일까?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 같이 느끼던 중에 함께 경비 일을 하던 친구와 식사를 하다가 몇 가지 이야기를 했더니 그는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발끈하며 친구가 나에게 한 말은 다시 시작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어깨를 툭 오그리며 따질 사람은 자칫 다리 뻗고 자라는데 불안해하더니 그들도 불안해하지. 왜 망설이며 겸손해하고 있는 거니? 거기서 그만두고 다른 곳에서 일하게 될 때 흐릿해졌다. 옮기면 똑같은 사람들도 마주치겠지만 더 나은 곳을 찾아간다고 생각해야죠. 경력이란 육체 노동이 아니라 감정 노동이거든. 그렇게 못 박살지 말라고 우리가 누리고 이해하기를 우리는 함께 하지 말자.
친구가 한 말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것은 때리고자 하는 사람은 다리를 오그리고 자지만 맞고 잔 사람은 다리를 뻗고 잔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고 나중에 다른 곳에서 일을 하게 될 때도 항상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대사에 영향을 받아서 아파트 일을 그만둔 뒤 두 번째로 취직한 경비원으로서 현재의 이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뼈를 묻히고 싶을 만큼 좋은 곳입니다. 처음 이 직장에 입사했을 때 분리수거장을 방문했을 때에는 손댈 필요가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정리된 쓰레기들에 놀랐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마음을 모아 실천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분리수거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경비원으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아파트에서 하던 버릇대로 손을 펼쳤는데도 금세 제 손이 민망해질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 모여 공동주택에서 지키기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 명 한 명이 각자 양심을 지켜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었고 예전 아파트 주민들과는 달리 냉랭하게 앞만 보고 자기 갈 곳만 가는 대신 서로가 서로에게 인사를 나누는 정다운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경비원이라고 해서 죄를 소외시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를 감사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여기저기서 밝은 인사와 따뜻한 안부가 오고 가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의 손이 커도 너무 커서 문제야? 이곳과의 끈끈한 인연의 시작은 이 형님이셨습니다. 다짜고짜 초소문을 두드리며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참 거리낌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유, 경비 선생님. 식사는 하셨소? 아내가 두부조림을 했는데 너무 많이 했다며 냄비째로 제게 주신 형님이시죠. 아직입니다. 그런데 냄비를 왜 제게 주시는지 이해가 가겠어요. 우리 집 사람 손맛이 끝내주는데 한번 맛보라고 자랑하려고 들고 내려왔지. 일한 지 얼마 안 됐으니 맛도 못 봤을 거 아닐 거야? 음식을 정말 잘해 우리 아내가? 그렇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양을 어마무시하게 해요. 두부조림 일주일 3시. 세 끼 내내 먹게 생겼어. 가끔 보면 내가 여기저기 나눠주고 다니는 알고 살짝 즐기는 것 같아. 손이 크다. 손이 크다. 아이고, 말이 내가 너무 길었다. 식사를 안 했다고 그랬지. 연희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형 동생하고 지내면 좋겠는데. 처음에는 정말인 줄로만 알고 감사하다며 한 번 그러고 말겠지 했는데 그 후로도 며칠마다 한 번씩은 꼭 초소문을 두드리니 아입은 이거 일부러 다 챙겨주시는 거구나 하고 알았지요. 일부러 저를 챙겨주시니 저도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런저런 세상사를 이야기 나누며 그렇게 형님과 가까워졌습니다. 털털하고 시원시원한 말투로 만난 지 이틀 만에 형 동생 하자고 다가와 주신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형님의 귀여운 핑계를 받아치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참 즐거운 낙이었습니다. 정 선생. 한석이 엄마가 손이 크다는 것을 알지 말아야겠군요. 지난번에 친구네에서 먹고 인상 깊다며 꼭 집에서도 해주겠다고 호언을 장담했었는데 또 한 트럭을 요리해놨네요. 아직 식사 전이군요. 형님, 이번에는 또 뭐가 준비되어 있나요? 아이고 형수님, 오늘 갯벌에서 꼬막이랑 꼬막을 다 쓸어 오셨겠는데요. 덕분에 제가 호강하네요. 잘 먹겠습니다. 형님, 형수님께도 잘 드시라고 꼭 전해주세요. 람새스럽게 그런 걸 뭐하러요? 그냥 냄비 비워놓으면 잘 먹었겠지요. 그렇게 한석이 엄마의 성격이구나. 이틀 전에 형 동생이라고 불리며 살갑게 다가와 주신 분은 어느새 나와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님과의 대화에서 이웃 주민들에 관한 이야기를 잊지 않고 머릿속에 새기며 기억해왔어요. 302호에 따른 곳 시집에 간다더라고 하고 701호의 아들은 저녁이 얼마 남지 않았다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4호에 사는 이웃은 최근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그 강아지는 인형처럼 매우 예쁘다더라고 해요. 이야기는 그저 단순한 삶의 이야기일 뿐이었지만 항상 먼저 인사를 건네며 밝게 웃어주는 주변 주민들 덕분에 나도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챙기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변 주민들은 정말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들이었어요. 온정이 넘치는 드문한 아파트였어요.
한 채만 있는 501호 부부가 결혼 5년 만에 힘들게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함께 축하한다는 현수막을 걸어두고 소소한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정말 잘 키울 테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삼신할머니가 그동안 뭐라고 다니셨는지 어지간히 바빴나 봐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럴게요. 삼신할머니가 정말 바쁘셨나 봐요. 그래도 이렇게 기회를 주셨으니 잘 키워봐야겠죠. 뱃속에서부터 배 밖으로 나오며 이렇게 어렵게 찾아온 축복이니까 늘 조심스럽게 다뤄야겠어요. 저기, 무슨 일이야? 걱정 마.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게. 우리만 믿어. 정말로요? 그럼 언니들만 믿어주면 되겠군요. 나중에 아이가 나오면 그때 아이한테 꼭 전해줘. 여기 왕이모들이 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온갖 몸보신 다 시켰다고. 아이 엄마, 이거 먹어봐. 얼른. 그동안 기쁘고 힘든 순간들을 이웃 주민들이 함께 나누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참 신기한 사람들 속에서 저도 자연스럽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하호호 웃는 얼굴들이 그려진 그림 같은 아파트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 그림 한쪽 구석에 함께 그려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용기를 내게 된 것 같아요. 예전 아파트에서 멸시받고 무시당하던 기억을 치워두고 용기를 내어 다가와준 주민들에게도 한 발자국씩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나 자신도 놀랄 만큼의 용기로 나아가며 이동 201호에 살고 있는 아이와 마주친 게 나의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해가 저물 때 퇴근을 앞둔 상태에서 매우 피곤했지만 마지막 순찰만 돌고 퇴근하려던 찰나였습니다. 놀이터 근처에서 작은 인형 하나가 그림자처럼 삐걱삐걱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 가로등불이 들어오지 않아 어두울 텐데 걱정이 되어 근처로 다가갔는데 태권도 도복을 입은 채 고개를 숙인 채 그네를 타고 있는 남자아이였습니다. 201호 아들이더군요. 용찬아, 집에 안 들어가고 거기서 뭐하니? 잔뜩 풀이 죽어 땅으로 꺾여있던 작은 머리통이 그제야 벌떡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네를 뱅그르르 돌리며 활짝 웃어 보이는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바늘 근처에 코끝을 시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한 건데 그게 왜 그렇게 짠해 보였는지 결정적으로 용찬이의 그 짠한 모습 때문에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제가 된 것이지만요. 엄마가 아직 안 와서요. 오늘 늦는데요. 혼자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엄마를 기다려요. 아빠는 아빠. 출장 가서 새벽 뒤에 집에 오네요. 아이고, 그래서 우리 용찬이가 심심했나 보네요. 할아버지가 그네를 밀어주실까 했는데 밀어주세요 하러 왔습니다. 용찬이의 엄마를 뵈러 30분 후에 오신다더군요. 추우니까 경비실에서 공기놀이를 해볼까요? 공기놀이가 뭐냐고요? 저것이 있는데 용찬이는 주머니에서 자신있게 딱지를 꺼냈습니다. 난로를 키운 경비실 안에서 아이와 함께 딱지치기를 하고 있는데 용찬이의 엄마가 달려와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이용찬아, 너 여기서 뭐 해?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엄마, 나 경비 할아버지가 그네도 밀어주고 딱지도 같이 해줬어. 해줬어가 뭐야? 해주셨어야지. 그리고 엄마가 경비 할아버지가 아니라 경비 선생님이라고 했어. 안 했어. 아유, 괜찮아요. 용찬아, 어머니, 할아버지 소리 듣기 좋은데요. 뭘? 근데 용찬이 내일도 내일 모레도 쭉 저녁까지 혼자예요. 아내, 선생님, 오늘 저희 애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죠. 제가 죄송해요. 일이 바빠서 도저히 일찍 들어올 수가 없네요. 용찬이 녀석, 혼자 집에 있을 수 있으면서 아직 어려서 그런지 이런 데서 앙탈을 부리네요. 너무 신세졌어요. 이걸 어쩌죠? 감사해요. 아니에요. 용찬이하고 제가 은근히 잘 맞는 구석이 있는데요. 그렇지, 영찬아 할아버지하고 친하지네요. 엄마, 할아버지 딱지치기를 엄청 잘하셔. 내일도, 모레도 용찬이 혼자 있는 동안은 제가 놀아주고 있을 거예요. 용찬이 어머니 걱정 마시지 마세요.
일 마치면 오늘처럼 초소로 오세요. 용찬이하고 놀아주고 있을 테니까 오늘은 어떻게 연락드릴 방법이 없어서 미리 연락드렸으면 이렇게까지 놀라지 않으셨을 텐데 제가 죄송해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번거롭고 성가실 텐데 감사하고 죄송해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감사해요. 제게 죄송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그 다음 날도 그 집 아들을 데리고 동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네 타기 줄넘기를 하며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을 보니 착하고 좋은 심성을 가지신 분들이어서 그런지 아이도 참 순하고 착한 것 같았습니다. 보고 있으면 제 기분까지 좋아지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용찬이네 부모님께 고맙다고 인사를 드려야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분 좋아서 한 행동을 했던 것뿐인데 어떻게 아시는 건지 지나가는 다른 주민분들이 한마디씩 건네셨습니다. 선생님, 용찬이와 친구를 먹었다면서요. 용찬이가 선생님이 좋다고 자랑을 하고 다녀요. 그래서 제법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고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오래 일하고 싶다고 생각한 마지막 직업을 경비로 선택했기 때문에 내 마지막 직장은 여기였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해왔습니다. 그렇게 용찬이를 시작으로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더 많은 주민들과 마음의 벽을 허물고 서로 더 정다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서로를 놀림없이 대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서로의 예의를 지키며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어찌하여 그토록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사실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경비라는 직업을 무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이처럼 챙겨주고 반겨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늙은 할아버지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며 인정해주는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사실 경비원이라는 직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파트 안전을 위한 경비 업무를 하고 있지만 실제 업무는 그것보다는 좀 다른 일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해야 할까요? 쓰레기 문제, 이웃 간의 불협화음 해소, 애완동물에 대한 거슬림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주로 차량 때문에 발생합니다.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주민들 간의 마찰, 갈등, 불협화음은 대부분 차량이 주 원인이니까요. 흡연 문제도 비슷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사실 주민들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요. 어쩌다 보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사람이요.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반상회나 동의회 등에서 발생한 마찰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을 모색하여 추진할 수 있지만 입주민들끼리 서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야기하는 것은 전에 일했던 아파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은 거의 모두 경비원에게 전가되어 경비원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불편한 말을 하거나 그들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비원에 대한 편견이 주민들 때문에 지우개로 쓱싹 지워져 버렸습니다. 마치 마음에 드는 문장을 남자가 때리면 다리를 잘라 버리고자 하는 것처럼 말이죠. 맞고 잔 사람은 다리를 뻗고 잔다는 말을 이곳 주민들은 인정하고 공감해주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완전히 이곳 생활에 녹아들었습니다. 사람 여럿이 모여도 마음이 잘 맞을 수 있다는 것은 항상 놀랍고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한 번 놀라고 감동한 일은 문자 메시지 사건이었습니다. 아파트 주민회에서 단체 카톡방을 만들었다며 회장이 저를 초대해줬던 것이죠. 입주민들만 속할 것 같은 그 카카오톡 단체방에는 저를 포함한 경비원 2명까지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저희는 여기에 살지 않고 그저 경비원인데도 말이에요. 사실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동네는 아니었기 때문에 엄청 진지한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근황을 이야기하고 사는 이야기, 알면 좋을 이야기들을 서로가 주고받는 그런 안부망이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갖는 따뜻한 관심들로 채팅방은 늘 훈훈했습니다. 주민들끼리 소통이 잘 되고 서로에 대해 진심 어린 관심을 가지니 마찰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길 일도 없었던 것입니다. 입주민들의 단체 채팅방에 속하게 된 것이 얼떨떨하면서도 대신 기분이 좋았던 저와 경비원 동료 친구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교대 시간마다 잠깐씩 나누는 대화에서 서로 해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렇게 친구가 되었습니다. 주로 입주민들과 있었던 이야기를 서로 풀어내는데 바빴습니다. 어느 날 교통사고로 입원하게 되어서 쉬는 날 아내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은행에 가다가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차와 부딪혀서 우리는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아내는 타박상과 뇌진탕을 입고 저는 다리와 팔을 골절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에 대한 놀람과 고통뿐만 아니라 당장 일을 나갈 수 없어서 걱정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2달이 넘게 걸린다는데 그동안 근무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치료를 마친 후에도 금방 정상적으로 걷지 못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그만두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정이 너무 아쉬웠지만 저는 아쉽다고 끝내려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았거든요. 그것도 제게 항상 잘해주신 분들에게요. 예, 아니요. 경비 선생님 그만두신다니요 라고 한발부인 답변에 갑작스러워서 그러세요? 혹시 제가 신뢰라도 무너졌을까요? 아유, 아닙니다, 회장님.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왜 그만두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라도 있으신 거예요? 어디 아프시거나 그런 거예요? 갑자기 이직을 알려주는 말에 깜짝 놀라서 물어보는 주민 회장님에게 사실대로 말해주기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설득력 있는 변명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갑자기 일을 그만둔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는 쉽게 생각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제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힘들어서 그만두어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잘해주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어 정말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주민분들께도 그동안 챙겨주셔서 감사했다고 꼭 전해주세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아휴, 그간 다 정들어서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선은 알겠어요, 선생님.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막상 그만두겠다는 말을 전한 후에는 아쉬운 점이 제 쪽이었습니다. 갑자기 사고만 나지 않았어도, 아니 사고가 나더라도 이 정도 다치지 않았더라면 그 좋은 사람들이 있는 아파트를 제 발로 그만두지 않아도 됐을 텐데 말했었죠. 억울함이 차오르고 어딘가에 털어놓을 곳도 없어 씁쓸했던 그 순간 함께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동료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동료는 내 소식을 듣고 놀라 전화를 걸었다고 했어요. 아니요, 정 씨가 그만둔다고 한다고 미안해요. 박 씨, 갑자기 그런 결정을 내리네요. 주민 회장님들은 그 일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해봐. 오직 나에게만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괜찮아요. 전화기를 통해 울상 가득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동료의 말에 결국 사고로 인해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토로하게 되었습니다. 속이려면 완벽하게 속였었어야 했는데 제가 제 발등을 찌은 셈이었습니다. 물론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요. 제 이야기를 들은 동료가 혀를 깨물며 차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좀 전에 걱정스러운 슬픈 목소리는 사라지고 네 정씨, 자네 없는 동안 100번이고 더 혼자서 일할 수 있으니까 그만둘 생각 말고 얼른 나와서 돌아올 국민이나 해. 난 또 뭐라고 그만두나 했네. 아니, 그래도 어떻게 그래? 여러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는 건 못해. 그렇게는 못하지. 박 씨한테 내가 정말 미안해. 다른 직원 나올 때까지만 혼자 고생 좀 해줘. 아우, 일단 알았어. 정 씨, 수술 잘하고 치료를 잘 받아야 한다. 주민 회장님부터 함께 일하는 동료 박 씨에게까지 소식을 전해 나갔더니 다른 주민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모두를 걱정시키는 것도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사람도 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좋은 생각만을 하며 믿었던 박 씨가 사고를 친 것이겠죠. 경비 선생님께서도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고가 났다고 하시는데 어디서 얼마나 많이 다치셨는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 회복하시고 돌아와 주세요. 용찬이가 선생님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때까지 선생님 자리는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비워드릴게요. 용찬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문자였어요. 사고가 났다는 사실은 박 씨에게만 알렸는데 박 씨가 소문을 퍼뜨린 범인이었어요.
용찬이 어머니의 문자를 확인한 즉시 나는 바로 박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자네만 알고 있으라니까 라며 박 씨에게 물었습니다. 미안하게 됐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성질이 나서 따지는 편에 박 씨는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나도 자네를 그렇게 두고 둘 순 없었어서 그냥 교대 시간에 나랑 무작정 자리를 바꿔서 근무했어. 그러니까 잠도 안 자고 24시간을 일한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어차피 놀었나? 그게 뭐가 어렵겠어. 내가 2인분도 못하는 사람이란 걸까? 안녕. 그냥 봐. 교대를 해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보여야 할 자네가 없었고 하루 종일 내가 있으니 겁에 질린 얼굴로 용찬이 엄마가 나한테 물어봤어. 용찬이 어머니는 그래. 주민 회장님이 경비 선생님 여기저기 몸이 힘들다 그만두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어. 갑자기 그만두신 게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 나를 찾아왔다는 거야?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고 걱정이 들었다고 사람들도 알아? 자네가 암만 몸이 힘들어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만둘 사람은 아니라는 걸 하지만 자네의 걱정이 가득 담긴 그 눈빛과 표정이 이해가 되어서 차마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 본래 솔직한 편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허락 없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 미안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못 살겠네요. 도끼에 발을 찍힌 것 같아요. 이 상황에 대해 괜찮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발 그 말을 전해주세요. 문자 메시지로 응답했는데 여전히 괜찮다는 제 말을 의심하는 듯한 표정이에요. 알겠어요. 제가 전할게요. 그런데 사실 문제는 다른데요. 용찬이 어머니가 주민회장님께 그 말을 전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후에 주민들끼리 빠르게 연락을 주고받은 것 같아요. 갑자기 사람들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혼자 계속해서 하루 종일 일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해서 교대로 일하자고 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 가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 800일을 시작하신 형님이 갑자기 찾아와서 이런다는 거야? 쉬엄쉬엄 교대를 해보자며 자기는 집에 있어봐야 삭신만 쑤신다고. 그래서 무슨 말인지 물었더니 이제 사람들이 글쎄 나랑 교대로 경비 근무를 서겠다는 거야. 너 대신해서 말야. 못 살겠다. 정말 아이고 이게 주민들에게 미안해서 큰일 난 것 같다. 어쩔 도리가 있나? 801호 형님하고 교대하고 집에 갔다가 금요일 아침에 다시 근무를 서고 저녁에 다시 교대하려 하는데 용찬이 아빠가 헐버떡 뛰어나왔어. 형님 앞을 멋있게 가로막으면서 내일 주말이라 시간이 있다고 말하더라고. 많으니까 오늘은 제가 야간 근무를 맡을게요. 형님들은 들어가서 쉬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그래서 금요일 저녁 근무는 용찬이네 아빠가 했어. 그렇게 하나 둘 모여들어서 서로 일을 나누고 합치고 하더라고. 솔직히 말해 나도 얼마나 놀랐겠냐. 말이 되는 상황인가 싶지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 자네도 나도 여기 근무는 처음은 아닌데. 지나온 곳을 돌아보면 지금 이게 현실이 맞나 싶은 거지. 사람들이 좀 좋아야 믿어지잖아. 아무튼 나도 깜짝 놀랐어. 그렇게 된 지 벌써 일주일째야. 자네한테 이렇게 빨리 말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사람들 참 귀엽지. 수술 받고 금방 회복해서 올 거라고 걱정 말라고 내가 그렇게 달랬는데도 걱정하는 마음이 잘 숨겨지지 않나 봐. 이렇게나 빨리 자네에게 연락하고 싶어 했어. 박 씨의 너의 답장이 없어서 전화를 그냥 끊고 창피한 생각이 들었어. 나는 뭘 해야 할지 몰랐어. 정말 나를 이렇게 챙겨주고 걱정해주는 건 왜일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지 모르는지. 문자 메시지가 하루가 멀도록 2배로 늘어났어. 혹시 조바 좋아하시나요? 요즘 민물낚시 이야기 할 사람이 없어. 외로워. 제게 돌아와 주시길 기대하고 있어. 이야기 한 보따리를 들고 줄을 서서 기다리겠습니다. 동생, 보고 싶어. 두부조림이 없어졌어. 한 주 동안 한솥도 먹어버렸어. 동생, 빨리 와줘. 다음 주엔 소고기 미역국 만들 계획이야. 너가 정말 좋아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내에 걸려 몸이 아파. 얼른 와줘. 동생, 미역국이 널 기다리고 있어. 대부분의 메시지가 빨리 보고 싶다는 내용이었어. 한 분씩. 평소에 어조를 상기하며 문자를 읽어내리니 목소리와 얼굴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서 자꾸 그리워지네. 솔직히 2달이라는 시간은 정말 긴 시간 같아. 짧지만 념이 저를 보고 싶어 할 거라 생각해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내심 좋으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위로하고 응원해 주시나 하는 생각만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들이 고맙고 감사해서 감동도 했다가 멋없이 다치게 되어서 슬프고 억울했는데 눈물도 났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짐하게 된 것은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신세를 오래 지는 것은 함께 사고가 난 아내에게도 미안했고 빨리 회복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조금은 과장된 행동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엄청난 병이라도 걸린 사람처럼 끝없이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하다가 무조건 빨리 명줄 뽑아야 해 그렇게 생각하며 곧 돌아가서 내 할 일을 해야겠다 다짐을 하며 여보, 당신에게도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되었어. 추가려야 했는데 전부 채워서 메시지에 한 땀 한 땀 답장을 보내드렸습니다. 말을 죄송해하는 바람에 빨리 회복하여 빨리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그럴 의지가 있는 것인데도 그것을 단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해주셨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직원으로서 신경 써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정말 내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 메시지를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아파트는 정말 마음 고통이 심했어요. 왜 이렇게 더 따뜻하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주민들의 따뜻한 응원 속에서 치료를 받던 어느 날 아내께서 이상한 점을 발견해서 바로 제게 오라고 했어요. 제가 바로 와서 통장 내역을 보니 어떤 이상한 것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째서 월급 통장에 제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이 입금되어 있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큰 금액을 보내고 나니 놀랐고요. 돈을 보낸 사람은 아파트 이름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볼지 고민하던 중 주민회장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주민회장입니다. 몸은 어떠세요? 아이고, 저는 괜찮아요. 정말 큰일이 발생해서 굳이 주민들을 걱정하고 계신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정말 제가 괜찮아 보이나 봐요. 괜찮으시면 오셨겠죠. 어쨌든 이번에는 목소리가 저번보다 좋아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선생님, 얼른 쾌차하시길 믿습니다. 아, 그리고 전화를 받은 것은 옆집의 뽀삐 엄마가 먼저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도와드리자고 주민들과 모으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조금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그래도 선생님께서 편찮으신 상태이고 유저 못 나오시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과 함께한 세월이 얼마나 되었는데 저희는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이 아니기에 한 번에 내 선생님께서 그럼 다친 몸으로 일 그만하시고 이제 그만 나오셔도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저도 몇몇 사람들도 지독한 세월을 속일 수가 없어서 몸 곳곳이 쑤시고 아프고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만 갑자기 사고로 인해 순식간에 직장으로 일하는 위치에 선생님이 계시다면 얼마나 억울하실지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갑자기 돈까지 모아드리니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그냥 눈을 감고 이렇게 월급을 받은 것으로 생각해 주세요. 그래도 2달 이상 월급만큼은 아니라서 다시 죄송하네요. 어떻게 받아야 할지 제가 몰라요. 돈이 몇 푼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쁘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이 돈을 받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는 어디서 못 고칠 수 없는 중요한 병이 걸린 것도 아니고 사고로 다치고 수술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여기까지 도와주신다면 그동안 일하면서 받은 것들도 아직 다 갚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 선생님,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솔직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너무 큰 금액을 말고 소중한 마음 좀 모아주자고 하여 정말 조금씩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부당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만나게 된 것도 인연이며 선생님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웃이니까 서로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사촌이라는 말도 있죠.
때로는 가까운 이웃이 더 좋다는 말도 있어요. 주민 회장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도 많이 울었을 텐데 전화를 끊고 그저 눈물을 흘릴 뿐이었죠. 아내가 책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분들의 소중한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당신도 하루라도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감사함을 꼭 갚으면서 살아야겠죠, 여보. 모두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 나까지 다친 것에 대해 무엇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저까지 다정하게 치료를 받으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저히 이렇게 빚을 지고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뚜벅뚜벅 걷자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마음의 빚뿐만 아니라 떠날 수도 없었겠죠. 눈 한 번 감고 내가 다 나을 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제가 다 나을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주변 분들께서 번갈아가며 근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태어남의 축하를 맞이하여 태원이 탄생기념으로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가자는 딸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파트로 달려갔습니다. 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모습을 이웃사촌들에게 빨리 보여주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깜짝 이벤트를 해주고 싶어 고민하던 중 박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밥은 드셨나요? 아직 안 먹었어요. 지금 먹으려고 하는 중이에요. 그럼 잠깐 밖에서 먹고 오세요. 알겠어요. 무슨 일이 있나요?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어떤 일인가요? 누가 놀라게 하려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나중에요. 일단 문을 열어두고 가세요. 그러면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평상시처럼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초소에 앉았습니다. 겨우 2달이 되었지만 그것도 나름 오랜만이라 얼마나 낯설고 어색한지. 한편으로는 제 자리를 찾은 느낌에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멀리서 오는 주민을 향해 예전과 같이 인사를 건네니 얼마 안 뒤에 놀란 듯이 토끼 눈을 한 채 초소로 달려왔습니다. 돌아오셨군요. 이제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자. 예, 오늘 퇴원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너를 보니 눈물이 나네. 반갑다. 반가워서 괜찮다, 괜찮다. 수술이 잘 됐다는 얘기를 들어서도 눈에 안 보이니 안심이 될 리가 없는데 저도 반가워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그새 손주를 받았다면서 반겨주는 이웃의 근황을 마구 물으며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못 보느라 보고 싶고 애타고 궁금했던 이웃들의 근황을 듣니 정말 반가우고 감격스러웠어요. 안 되다고 뜻을 박 씨와 아내를 설득해 그날 바로 야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 마주쳤던 얼굴들이 2달 만에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일상은 금방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형수님의 두부조림은 여전히 맛있고 용찬이는 예전보다 더 씩씩한 아이로 자라고 있으며 뽀삐는 어렸을 때보다 더 똑똑해졌습니다. 두뇌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려고 노력하는 경비원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주민들은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지요. 뜨거운 여름에는 청소를 해주시고 음식을 배달해주시며 택배를 전달해주시는 기사님들께 더위 많이 받지 않도록 시원한 물을 제공해주시고 추운 겨울에는 핫팩을 나눠주시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손재주가 좋다는 주민분들이 직접 나서서 편뜨지를 하여 만든 장갑을 주기도 했습니다. 마음씨가 정말 착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처럼 세상이 혼자 살기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도 마치 약속한 듯이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어디 계시는지요? 저는 제 나이가 70이 넘어가면서도 아직까지 이렇게 넉넉한 마음씨를 가진 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하고 또 다른 분들은 어려운 이웃을 돌봐주는 단체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큰 금액을 기부하는 분들도 있죠. 그 누구도 정답이며 누가 더 우수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파트 주민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이웃들과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딱딱하고 차갑고 벽을 허물어가는 진정한 사랑하는 자들을 흉내내고 싶어도 진심이 아니면 흉내낼 수 없을 멋진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엘리베이터를 타는 중 인사를 건네는 이웃이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 아닐 것입니다. 여러 이유로 이웃 사이에 마음의 벽을 세우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꼭 알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건강합니다. 언제 사고가 나고 언제 수술을 받았느냐 묻는 정도로 튼튼해요. 아무래도 평생 이 장소에서 이웃을 만나며 경비 일을 하라고 하늘의 뜻을 받았습니다. 더 오래 이곳에 머무르고 싶어요. 그래서 매주 등산도 다니면서 체력을 더 길러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운 겨울날 따뜻하고 뿌듯한 얘기를 전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만약 제가 처음 경비를 시작했던 아파트에서 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 동네 이야기를 들어 조금이라도 감동을 받으시면 오늘 같이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에게 먼저 반가운 인사를 건네보세요. 예상 밖으로 가족처럼 따뜻한 이웃이 가까운 곳에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일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